지금 발견 상태만 보면은 그런 조직적인 범죄의 피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하기 싫었다면 일 안 하면 되는 거지. 기록까지 다 이거 삭제를 하고 허위 입력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범죄 가담의 증거다. 심지어 중국인 장기매매 조직 얘기까지 막 나오고 온라인 상에서는 이게 오히려 정반대의 단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특정한 경찰이 범죄와의 관련성을 드러나지 않도록 막고 싶었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가 이제 잘못이겠죠. 그래요. 일단 현장 경찰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전체 경찰이 이런 건 아니다. 예. 라는 입장. 자, 이번 시간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제주 그 사건 암장에 대한 진실까지 뭐 아직 다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좀 추정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신혜원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네, 신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정말 심각한 사건 그리고 이 경찰에 의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찰이 정말 이 두 건만 한 건지 아니면 혹시 더 있는지 왜냐하면 300건 정도를 이 사람이 실종 사건 관련된 처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접수를 받았죠. 예, 그래서 과연 이 두 건이 끝인지 등등을 오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사건에 관련된 뭐 일지라든지 뭐 시간 타임테이블 같은 걸 한번 우리 신 기자님이 좀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두 건의 실종 사건이 있는데 네. 지난해 5월에 이제 제주도에 머물던 장미란 씨라고 하는 분이 실종이 된 거예요. 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죠. 당직을 서던 부경정이라는 사람이 접수를 받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실종자 신고를 한 이제 지인에게 알려준 거는 네. 연락이 됐는데 살아있고 연락이 됐는데 당신에게 연락처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말라더라. 어쨌든 살아있다 무사하다. 그러니까 가족 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일단 첫 번째 신고자는 가족은 아니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경장이란 사람이 그냥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실종자 가족이 문제 있다 재수사 해달라고 했겠죠. 그때서야 이제 재수사가 시작이 됐고 네. 그 사건을 본 또 다른 제주도에 있는 실종자의 가족이 우리 남편도 다시 찾아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사건 역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 부경장이란 사람이 실종 신고 받고 나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된 됐고 겁니다. 예. 그다음에 다른 시신들도 지금 총 4건이 그렇습니다. 아마 일단 발견된 시신은 지금 나가고 있는 두 건의 실종 사건.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시신은 발견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실종 상태로 나와 있는 미종결 사건이 4건이 더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찰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본인이 내리는 거죠? 이거를 저희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청자분도 모르고 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경찰들도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도대체 왜 그랬냐. 이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좀 다 끄집어내 보면은 네. 온라인 상에는 저 음모론에 가까운 그런 의견도 많이 올라옵니다. 네, 네. 첫 번째가 이게 중국과 가까운 제주도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중국 범죄자들이 이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온라인에 있는 네, 온라인에 이야기죠. 있는 예. 그래서 이거를 부경장이 여기에 가담했다 또는 부탁을 받고 무마해 준 거다라는 좀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그런 이야기들. 정도의 상상력이 아니면 이게 뭔 일인지 쉽지 않아요. 하긴 설명은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찰이 가담했을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네. 있고 이걸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능성을 두는 것도 약간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긴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업무상 이게 귀찮아서 일하기 싫어서 그냥 나 그냥 신경 쓸 것도 많고 골치도 아프고 요즘에 일하기도 싫은데 그냥 이렇게 그냥 후딱후딱 처리해버리고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도록 다 마무리하고 절차적으로 다 묻어버려도 별일 없더라. 어차피 99% 이상은 그냥 다시 뭐 네. 돌아가든가 뭐 이렇게 됐었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네. 그냥 대충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업무상 들고. 태만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업무상 태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네. 도대체 왜 업무상 태만을 저질렀냐? 이거를 또 분석을 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원래부터 경찰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일을 엉망진창으로 했다. 네.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로 최근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신경을 많이 쓰고 걱정거리가 많다. 즉 6월이죠.
경찰서에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아, 예, 이 남성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여성이 남자 화장실 들어갔다고 해서 다 범죄는 아니거든요. 네. 이게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는 인정이 돼서 직위 해제가 되고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것도 큰 스트레스 요소가 됐을 것이다. 또 거기에 더해서 2024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또 이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가서 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불문 경고로 이제 끝나긴 이 했습니다만. 해당 경찰이 네, 부경장이 아. 네. 물론 시간적인 간격은 좀 있습니다만 몇 년 흘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볼 때 현재 상황이 업무 제외한 개인적인 상황도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일하기 싫어서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업무상 태만 혹은 누군가의 이제 범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연루 내지는 이제 청탁 같은 걸 받고 이렇게 무마하려고 했었던 가능성.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부경장이 그냥 일하기 싫었다면 일 안 하면 되는 거지. 기록까지 다 이거 삭제를 하고 허위 입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연결됐다고 연락됐다고 말하고 거짓말하고 못 찾게 하고 그러게요. 소색을 중단시키고 이게 범죄 가담의 증거다. 이게 조직적인 범죄 단체와 결탁한 증거다. 심지어 중국인 장기매매 조직 얘기까지 막 나오고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무분별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정반대의 단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상상력입니다만 만약 정말 특정한 경찰이 어떤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중단시키고 이 건이 제대로 이제 범죄와의 관련성을 드러나지 않도록 막고 싶었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왜요? 그냥 놔둬야 됩니다. 수색이 진행되도록 놔둬야 되고 기록에 정상적으로 입력이 돼서 계속해서 못 찾는 상태로 가야지 이게 꼬리를 안 잡히지. 오히려 갑자기 연락됐다고 거짓말을 해서 요 실종자 가족들에게를 안심시키고 그리고 허위로 입력을 해서 이걸 아예 삭제를 시키고 이렇다면은 오히려 감추고 싶은 게 또 드러날 확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저도 이제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찰이 그 범죄 조직에 약점이 잡힌 거라면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시신이 이제 뭐 몇 달만 하여튼 시간 끌어버리면 부패가 많이 진행되니까 수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범죄 조직들은 그 땅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너 경찰은 하여튼 네가 독박을 쓰든 어떻게 하든 네 알아서 하고 우리 걸리게 하면 너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신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시신이 어떤 상태로 발견되느냐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건데 저희가 약간 좀 자유롭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검토를 해보는 거니까요. 만약 범죄와 관련되어 있고 특히나 이 경찰과 범죄 단체, 범죄 조직에 유착이 있었다면 그런 범죄자들이 시신을 이렇게 놓고 가지 않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가 어떻게 되죠? 시신 발견 장소. 시신 발견 장소가 그 이제 장 씨가 이제 머물고 있던 펜션이 있었어요. 거기로부터는 거리가 한 400m.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이었고요.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 뭐 산책으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 정도이고 그리고 발견된 장소가 뭐 이제 처음에는 뭐 약간 야자수 농장이다, 숲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저기입니다. 빨간색 원 안에. 빨간색 동그라미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진짜 숲처럼 보이는데 보시면 바로 옆에 논이고 밭이고 차들이 있잖아요. 뭐 대로변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저기에 이제 목맴사라고 하는 이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저거를 저는 왜 104일 동안 못 찾았을까?가 일단 좀 의문이거든요. 하여튼 시신이 발견된 게 저희가 범죄라면 직접 저희가 보진 못했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놨는데 조금 전에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맴사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이것도 정말 뭐 조금 좀 거북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목을 매단 상태로 발견된 것이냐 아니면 그 후에 사망 후에 떨어져서 지면에서 발견된 것이냐 또는 그 후에 야생 동물이나 기타 외부 영향에 의해서 옮겨진 채로 발견된 것이냐. 그렇다면 그러한 목맴사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도구나 어떤 장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사체와 함께 있었던 것이냐 또는 떨어져 있었던 것이냐 등등 따지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현장 사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이게 사인이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104일 만에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외견상은 이미 부패가 진행이 돼서 그 장미란 씨로 추정이라고 처음에 나왔어요. 소지품을 통해서 이제 신원 확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고 뭐 유전 감식도 하겠지만 네. 근데 저는 사인이 목매무로 인한 죽음인 건지 아니면 이미 이것도 사실 뭐 음모론일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저께 경찰이 타살 흔적이 없다라고 발표한 게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중요한 건 또 사망 장소와 예. 시신 발견 장소가 동일하냐 예.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잠시 좀 예. 한번 짚어보고 네. 계속해서 일단 좀 이제 여러 가능성 중에 몇 가지 좀 배제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신 발견 상태를 보면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목맴사로 보인다. 예. 그리고 또 그러면 아니 이렇게 부패했는데 얼굴도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장미란 씨로 추정했냐라고 했더니 장미란 씨가 입고 있던 옷이 발견됐다. 그리고 또 신발도 발견됐고 네. 심지어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예. 또 금팔찌 차고 있었다. 만약에 범죄와 관련돼 있다면은 귀금속 같은 거. 네. 만약에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였다면 휴대폰하고 금팔찌는 가져갑니다. 근데 그대로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거 정말 가정이에요. 네. 죄송합니다만 뭐 정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극소수입니다만 뭐 중국인 장기 밀매 조직 네. 이랬다면은 이 시신을 가져가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놔두지 않아요. 놔둘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휴대폰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은 범죄자라면 이거를 가져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문이 생기고 의심도 해야 되고 이제 정유재 낸 것처럼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해야 네, 됩니다만 네, 네, 네. 지금 발견 상태만 보면은 사실은 그런 조직적인 범죄의 피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의 뭐 범죄로 인한 타살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 있죠. 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옷이 발견됐는데 네. 이 옷이 이제 시신과 좀 떨어져서 발견됐다. 네. 이 부분 가능성이 있죠. 예. 뭐냐? 첫 번째, 목맴사로 사망을 했어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야생 동물에 의해서 이제 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꽤 많죠. 네, 그래서 뭔가 옷이 다른 곳에 있었을 가능성. 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게 목맴사가 뭐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스스로 하기 전에 일부 옷을 이제 탈의를 하고 했을 가능성. 어떤 옷이 발견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있는 네,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옷이 벗겨지고 성범죄가 있었고 또는 시도가 있었고 그 후에 사망했는데 또는 살해당했는데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맴사로 위장했을 가능성 예.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성범죄가 아니라 또는 살해가 아니라 교통사고 또는 기타 사고에 의해서 다른 장소에서 사망했는데 시신을 여기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네네. 하다가 네네. 시신을 좀 훼손해서 묻거나 태우거나 네. 바다에 버리거나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보고 빠르게 처리해야 되니까 네. 이거를 마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을 했을 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저희가 네. 사실 이제 사건의 이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오늘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이 사건 유족들은 지금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어요. 실종 신고도 했고 찾아달라고 했는데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허점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 제가 가장 의아했던 건 실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휴대폰 위치 정도는 이제 추적을 했다고 네네. 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냥 사망이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시스템 상에. 이 부경장이라는 사람이 예. 그냥 이 사람 죽었어요. 실종이 아니라 사망 처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 혼자 독단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실종 신고가 네. 왔는데 네. 그냥 경찰 혼자 사망으로 기록하는 네. 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 부분의 문제를 이미 인식을 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던 중이었다라고 경찰이 발표했죠. 사건 초기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집에 뭐 병원 가다가 죽어도 경찰이 와가지고 네. 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쓰러져도 왜 죽었는지 수사를 하는데 네. 실종 신고가 들어온 사람이 아무런 뭐 수색도 안 하고 뭐 그냥 제대로 수사도 안 하다가 사망이에요라고 찍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주변에서 이게 어떻게 용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가 이제 잘못이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 것인지 또는 경험상 이게 되네라고 해서 활용을 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불가능한 건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가능한 것을 해서
그런 절차 내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이거를 묻어버렸는데 드러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한 경찰 개인의 뭐 진짜 시스템 다 빼고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을 그냥 이렇게 암장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경장이 몇 건을 이렇게 했느냐라는 예. 것도 지금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네. 또 제주 경찰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됐느냐 몇 건이 있느냐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비슷한 일이 혹시 있는 거 아니냐 있다면 몇 건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찾지 못하고 이상하게 종결된 것이 몇 건이 있냐 등등을 전수조사 전수점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죠. 네. 그리고 좀 전에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혼자 하냐라고 네. 했는데 좀 전에 그 사망으로 입력하고 삭제를 해버린 건 혼자 한 거고 예. 그리고 또 부경장은 초기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위에 다 보고했다라고 네. 했는데 네. 지나가는 말로 보고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제대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입력한 사람이 삭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고라는 게 그냥 이 그냥-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네. 그래 이런 그거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보여요. 지금은. 아.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요? 애초에 지금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 접수해가지고 처음에 입력한 사람이 있으면 예.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래 다 해결됐으니까 이거 삭제하고 끝내자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또는 그 중간에 실제적인 점검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한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속보가 왔는데 제주 서부서장 서부경찰서장 비롯해서 이 실종 라인 실종 사건 지휘 라인 전원 대기 발령. 맞습니다. 아, 예. 그래 해야죠. 네네. 아니 그리고 이게 뭐 그냥 뭐 단순 뭐 폭행 정도면 뭐 그냥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망 정도 되면 이게 뭐 병원에서 이렇게 뭐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닌 이상은 사망 사건 정도 되면 그래도 부서장 그다음에 뭐 서장 요 정도의 뭐 보고는 당연히 관내에서 발생했으면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현장에 가서 사망자의 시신을 확인하는 절차 정도는 거친 그러게. 다음에 사망이라고 못 박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112 신고하고 이 실종자 관리 시스템이 별개입니다. 아. 이게 서로 자동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별개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은 실종자 관련해서 실종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전담팀도 만들었고 인력도 배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자. 네.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의도는 좋았지만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상하게 산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사하던 형사를 네. 이 실종팀으로 보내면 일종의 좌천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좌천됐다. 본인이 이제 하던 업무에서 갑자기 실종을 나를 하라고? 아니 실종 어차피 다 가출인데 어차피 돌아오는데 특별히 뭐 이걸로 크게 뭐 네. 승진할 일도 없고 나한테 뭐 이런 거 시키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종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인력을 배치했다 하더라도 그럼 이 실종 사건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문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담보되고 어떻게 확보되고 어떻게 유지되는 것이냐. 네.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계속 연결되는 거죠. 하여튼 이 부경장이라는 사람이 총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298건을 종결을 이 사람이 이제 시켰다는 거 사건 종결을 맞습니다. 실종자 사건 종결을 시켰다는 거고 그 중에 셀프 종결한 거 중에 3건이 아직 연락이 안 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98건을 종결시켰는데 그중에 셀프 종결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타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 동료들의 확인 안 받고 셀프 종결했다고 의심받는 실종 신고가 10건. 그중에 3건은 아직도 실종자들이 연락이 안 닿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피해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이게 당연히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는 뭐 좋지 않은 마음을 스스로 이제 갖고 어떤 선택을 다른 데 가서 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할 것 같아요. 그냥 상식 네.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면 더 경찰들이 뭐 그 선택까지 가지 않도록 뭐 실종이나 이런 게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더 빨리 좀 대응을 하고 찾아 주면 참 좋겠는데 물론 인력이 뭐 아주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전화 받고 연락됐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와, 이 제주도만 그럴까 다른 데도 그럴까가 상당히 좀 걱정은 좀 됩니다. 일단 현장 경찰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저런 사람 없다.
아, 다른 경찰들이 볼 때도 그렇죠. 예. 아. 경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건 너무 예, 이상한 사례라는 그 중에 거군요. 극히 일부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찰이 이런 건 아니다라는 예. 입장. 근데 다만 아무리 수가 많고 그 중에 비율이 크지 않더라도 네. 경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정말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 전체가 욕먹고 경찰 전체 신뢰가 훼손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또 왜 풀어준 거야 이 사람은?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준 건 아니고 풀려난 거죠. 왜냐? 왜? 긴급 체포를 했는데 네. 긴급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긴급 체포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긴급 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네. 여기에 더해서 긴급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긴급성. 그럼 그 아, 이 사람을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되는. 네네 그 긴급성이 문제. 왜냐하면 원칙은 네. 영장이 필요해요.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거나 그렇긴 뭐 못 하겠죠. 가게 하거나 뭐 묶어두거나 이러려면은 영장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체포를 하려면 체포 영장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예외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경찰은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긴급 체포를 함으로써 뭔가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의욕을 보여주고 우리 경찰이 경찰 수사한다고 봐주는 거 없어요. 우리 무조건 다 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무리수였던 거죠. 왜냐? 지금 장면이 이제 풀려나는 장면입니다. 네. 부경장이 유족들이 막 너 왜 그랬어 막 이러는데 그냥 뿌리치고 그냥 차 타버리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체포 적부심을 이제 통해서 풀려났는데 처음에는 또 이렇게 좀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 체포 적부심 이거 웬만하면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걸 왜 했을까? 네. 야 이거 왜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걸 또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짐작을 해보자면 이제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짐작을 해보자면 네. 당시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긴급 체포되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이견과 논란과 소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즉 경찰은 긴급 체포한다라고 했는데 부경장은 아니 무슨 긴급 체포냐? 내가 지금까지 연락도 되고 나오라고 해서 나왔고 뭐 신원도 확실하고 집도 여기 뭐 다 아는 거고 내가 왜 도망갑니까? 더 화나 이렇게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좀 소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긴급 체포를 당하니까 이건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해서 불복해서 결국은 풀려나게 됐고요. 아니, 이 사람이 나가서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죠. 이미 허위 입력도 했고 거짓말을 해서 이 실종자 가족에게 이상한 말도 해가지고 사건도 이제 종결시켰고 맞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증거 인멸의 염려입니다. 염려.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청구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면 먼저 긴급 체포 없이 네. 그랬으면은 구속영장 발부됐을 겁니다. 발부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전에 긴급 체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이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요건이 좀 달라져요. 네. 이 체포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나면 석방되면 그 다음에 다시 체포하거나 다시 구속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새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때는 염려만으로 안 돼요. 도주했거나 증거를 인멸해야 구속이 됩니다. 그 오늘 이제 구속영장 청구해서 이제 오늘도. 심사를 하는데 훨씬 더 빡빡한 네. 요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언론에서 뭐 전혀 조명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다 보면은 요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음모론적인 시각에서도 보는 분들이 계시죠. 예. 야 경찰이 이거 다 아니, 알고 한 거다. 봐주려고. 알고 일부러 한 거고 구속 안 지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예, 일을 제대로 못했다. 너무 과하게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 사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봅니다. 자, 하여튼 뭐 아마 또 법조계에 또 계시니까 이렇게 실종됐다가 사실은 실종이 아닌 경우가 뭐 90 몇 % 될 거예요 아마 진짜로. 네. 성인 가출의 경우 특히나 이제 더 그렇겠죠. 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안 그렇다고 해서 실종 신고를 그냥 대체로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부분이 돌아오는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정말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범죄로 인한 실종도 있으니까 네. 또 실종 상태에서 빠르게 찾아야 또 추가적인 피해를 피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실종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건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네. 경찰도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표해 왔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그거는. 네. 그런데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제대로 안 하면 하나 말하다. 네. 그리고 이런 그 제도상의 허점을 누군가 이렇게 악용을 하고 이용을 해버리면 이거를 찾아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 실종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고민들은 네. 필요하다. 네. 이제 시스템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나온 게 이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부경장 혼자서 실종, 사망 이렇게 입력해서 이제 종결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직접 확인하게 해라, 이제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실효성이 있을까가 좀 의문이거든요. 글쎄요. 일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관리해라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네.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갈지 네.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제가 이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지금 여러 가지 수사 관련돼서 새롭게 제도를 바꿨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뭐 검사의 보안 수사권과 직접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는, 하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은 경찰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스스로 이런 일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종권 관련해서도 대단히 많잖아요. 실종 접수가 들어오는 얼마나 게. 돼요? 그 1년에 뭐 7만 건, 8만 건 정도가 실종 들어오는. 접수가? 예, 예, 예. 네. 그런데 대부분은 돌아오고요. 또 네. 하나. 이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경찰들의 애로사항 굉장히 큰데,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습관적인 가출이 있습니다. 아, 근데 네. 그때마다 또 실종이 네.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습관적인 가출과 습관적인 신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갔다 들어오는데 계속 신고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찰력의 낭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잘 찾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경장 사건처럼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이 터지면 점점 더 이제 뭔가 그 균형점을 옮겨야 되는데, 그로 인한 수사력의 낭비라든지 반복적 네. 이 신고에 대해서는 좀 과태료 같은 거 따로 하면 좀 안 돼? 관리를 하던가. 근데 실제로 실종됐다, 나갔다, 없다, 모르겠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 자체는 불법은 또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성인 실종법 만들자, 이거 다 찾자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뭐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그동안 왜 이게 도입이 안 됐냐면, 아니, 떠날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에 의해서. 예, 도망칠 자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종 신고하는 사람이 언제나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이 뭘 진짜 스토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스토커, 요즘에 스토커 그렇죠. 많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당사자가 나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하면 신고자한테도 안 알려줄 수도 아니, 있고. 당사자랑 그렇게 통화가 되면 뭐 사실 그건 문제 없지 뭐. 거짓말을 네. 그러니까요. 문제죠. 네.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많고, 또 네. 돈 빌리고 도망간 사람 잡는 데도 씁니다. 아, 실종 신고를 예.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싫어서 떠난 연인 또는 배우자 네네. 찾는데 또 악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실종 신고라는 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범죄와 관련된,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실종 건수는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방치할 수 없고 허투루 할 수 없고 대충 할 수 없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제외되고 배제해야 되는 것들과는 어떻게 또 나눌 것이냐. 네. 고민이 많은 거죠, 현장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주 네. 사건 암장 요거는 진짜 밝혀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나리오, 그건 충분히 좀 경찰들이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게 네. 그 유명 연예인이랑 결혼한 그 유튜버 박위 씨라고 네. 장애가 있는 네. 그분이 KTX를 이용하다가 뭐 낙상 사고가 났는데 그 네. 영상 관련된 뭐 논란이 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KTX에서 이제 내리다가 네. 이제 이분이 이제 하반신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이제 이동을 도와줬던 이제 공익근무 요원이 있었는데 내리면서 그분의 발에 걸려서 좀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뭐 넘어지긴 넘어졌죠. 넘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해당 CCTV 영상과 함께 당시 본인의 뭐 심경처럼 고백처럼 하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 굉장히 또 논란을 낳고 있어요. 잠깐 그 장면 보겠습니다. 네.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고 정신도 없고, 가장 무서운 건 제가 골절이 됐어도 저는 감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저도 순간 화를 참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분은 물론 저한테 공손하게 죄송하다고 그렇게 거듭 말씀하셨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떨어져서 정말 크게 다쳤다면 와, 정말 너무 아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이제 네.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공익근무 요원을 향한 약간 저격처럼 좀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그 해당 요원이 여러 차례 사과도 했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좀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망신주기 하려는 것 아니냐,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의 실수였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의 글들이 올라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보통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에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개인에게 제공되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런 영상은 뭐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라는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박위 씨가 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이미지의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추락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걱정되고 그런 마음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네. 이거를 좀 대중들에게 알리는 어떤 방식이나 형식이나 내용 자체가 좀 섬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대중이 여기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고 이제 반응을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취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한번 그렇게 이미지가 손상이 되면 회복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유 씨도 여기에서 그냥 뭐 시간에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거나 또는 그냥 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네. 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가끔 이제 내가 당연히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게 보통의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박유 씨가 혹시 그런 경우는 아니었나 스스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공익요원이 조금 실수를 했다면 뭐 현장에선 좀 그랬더라도 나중에 좀 좋게 푼다든지 아니면 본인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 공익요원도 열심히 뭐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고쳐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정도의 톤이었다면 훨씬 아마 보는 분들도 편하셨을 텐데 네,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네. 네, 오늘은 또 우리 변호사님 또 시간이 하지 않아서 오늘 요 정도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손소 변호사님 매번 사건 사고 이렇게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